여러분을 여행 다큐멘터리 영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의 밝은 태양 아래 샌디에이고는 생동감 넘치는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저는 이 도시의 햇살 가득한 거리들을 처음 걸었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곳에서는 바닷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도시의 활기찬 소리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이곳에서는 활기찬 거리와 풍부한 문화유산이 공존하지만 동시에 점점 심각해지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샌디에이고는 아름다운 해안선, 오랜 역사, 그리고 유명한 관광 명소인 발보아 공원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많은 관광객이 쉽게 보지 못하는 또 다른 현실도 숨겨져 있습니다. 화려한 석양과 길거리, 축제의 웃음소리 속에서 점차 드러나는 힘겨운 현실과 그 속에서도 이어지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샌디에이고의 노숙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여유로운 삶의 방식으로 유명한 샌디에이고는 실제로 엽서 속 모습과는 다소 다릅니다.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약 130만 명의 인구 중 1만 명 이상이 안정적인 주거 공간 없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은 최소만 264명의 노숙인을 기록했으며 그중 5,171명은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고 5,093명은 임시보호소나 전환주택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의 쾌적한 기후와 풍부한 문화를 동경하지만 통계 수치는 더 어두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경제적 어려움, 주거비 상승, 그리고 복잡한 구조적 문제들이 맞물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의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께 한마디 전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고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 댓글, 그리고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더 널리 전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 정의와 공동체의 회복력에 대한 더 깊은 대화를 촉진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저희 커뮤니티의 소중한 일원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샌디에이고의 노숙인 문제는 단순히 숫자와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계 수치 뒤에 숨겨진 인간의 경험을 깊이 탐구하는 과정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는 노숙인 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 기준 77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노숙을 경험했으며 이는 2023년보다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문제에서 캘리포니아가 특히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한때 캘리포니아 드림이 더 나은 삶을 향한 희망의 상징이었던 이곳에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가장자리에 내몰려 기본적인 주거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샌디에이고를 걸어다니다 보면 이 도시가 가진 두 얼굴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아름다운 해변, 번영하는 거리, 그리고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유명한 명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노숙인 위기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역도 존재합니다. 생활비 상승과 저렴한 주택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개인의 이야기, 공동체의 노력, 그리고 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잠재적인 해결책들을 탐색하며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노숙인 문제의 현실과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도시는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반짝입니다. 눈부신 해변, 웅장한 발보아 공원, 그리고 활기찬 문화축제들이 도시의 생동감을 더해줍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현실이 존재합니다. 최근 몇 년간의 자료에 따르면 샌디에이고의 노숙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 도시는 약 1,264명의 노숙인을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이 숫자가 약 3% 증가하여 1,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특히 샌디에이고가 이상적인 해안 도시로 여겨지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향을 받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가장 취약한 계층입니다. 고령자, 명예롭게 복무했던 참전 용사들, 그리고 급격히 상승하는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그 예입니다. 예를 들어 노숙 생활을 하는 약 875명의 고령자 중 상당수가 참전 용사 가정 출신이며 이는 국가를 지켜온 이들이 생애 후반기에 거처를 찾기 위해 힘겹게 싸워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른 대도시에서 노숙인 문제는 주로 소수 민족 중심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많지만 샌디에이고의 상황은 다소 다릅니다. 노숙인 인구의 약 58%가 백인, 22%가 흑인 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리고 약 34.5%가 히스패닉계입니다. 이러한 다양성은 이 문제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여러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노숙인 문제의 명확한 흔적은 일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문제는 도시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숙인들이 눈에 띄는 야외 캠프에서 생활했지만 새로운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그들은 점점 도시의 더 은밀한 곳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더 아일랜드라 불리는 대규모 노숙인 캠프입니다. 이곳은 미국 5번 국도 아래 시월드 드라이브 근처에 숨겨져 있습니다. 계절성 홍수의 위협과 고속도로의 끊임없는 소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주민들은 텐트와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며 주류 사회로부터 점점 더 단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의 노숙인 위기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린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도시에 존재하는 문제들은 전국적인 흐름을 반영합니다. 즉, 구조적 문제들이 개인의 삶의 어려움과 맞물리면서 완벽한 폭풍과 같은 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에는 심각한 경제적 불균형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는 주택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면서 주거비가 급등하였고, 그 결과 노동 계층의 많은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거주 공간조차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생활비와 정체된 임금 수준은 저렴한 주택을 더욱 희귀한 자원으로 만들었고, 이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적 압박 외에도 사회적 요인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노숙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키는 다양한 개인적 문제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문제, 약물 남용, 그리고 과거 트라우마의 장기적인 영향은 이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노숙 상태는 불행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결과입니다. 가족 지원의 붕괴, 실직, 또는 의료 위기로 인해 빈곤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도전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더 큰 구조적 실패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치료 서비스의 부족과 포괄적인 중독 치료 프로그램의 미비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삶을 재건하려는 개인들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경제 환경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경기 침체와 정책 변화는 수십 년 동안 많은 공동체를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었으며, 지속적인 저렴한 주택 부족은 단순한 시장 실패가 아니라 공공주택과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에 대한 장기간의 투자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노숙인 문제가 단순히 한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위기는 어린 자녀를 둔 가족, 노년층, 참전 용사 등 다양한 그룹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각의 집단은 맞춤형 지원과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계층이 직면한 독특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보다 포괄적이고 공감하며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샌디에이고의 정책 결정자들은 악화되는 노숙인 위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시 당국은 논란이 많은 조례를 도입하여 공원, 학교 주변, 교통 허브와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인 캠핑을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다른 곳에 대체 보호소가 제공될 경우에만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 정책의 목표는 도시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관광지로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 조치가 도심 일부 지역에서 노숙인 캠프의 가시적인 존재를 줄였을지 모르지만 노숙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도 전체 노숙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노숙인을 공공장소에서 내보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보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치료 서비스, 중독치료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부기관,
비영리 단체 및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하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가장 취약한 구성원을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샌디에이고 시는 정책 조치를 보완하기 위해 임시보호소 제공 및 장기적인 주거 해결책을 모색하는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역사회단체, 비영리 조직,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노숙인들이 안정적인 생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보호소는 수용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많고, 임시 주거 시설도 단순한 숙소 제공을 넘어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책과 현실 사이의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은 연방 차원의 25개 도시 이니셔티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주 및 연방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노숙 문제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항상 현장 상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숙 위기가 빠르게 심화되는 가운데 정책 시행 속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시의 공공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노력과 근본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 사이의 긴장은 여전히 정책 결정자들에게 큰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얻은 교훈은 단순히 지역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상적인 해결책이 구조적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냉정한 통계 수치와 관료적 논쟁 속에서도 샌디에이고의 노숙인들이 겪는 인간적인 이야기는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깊은 감동을 줍니다. 지역 주민, 공동체 지도자 및 인권단체들은 그들의 관점을 공유하며 이 위기에 중요한 인간적인 차원을 더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의 목소리는 매우 다양합니다. 일부는 사회에서 소외된 현실에 대해 깊은 좌절감을 표출하는 반면, 또 다른 이들은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며 삶을 다시 찾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공동체를 형성한 더 아일랜드 같은 지역에서는 이들의 이야기가 생존을 위한 일상의 투쟁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 정신의 불굴의 힘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과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심층 인터뷰와 현장 보도를 통해 많은 미디어가 노숙 문제에 대한 인식을 책임 전가에서 공감과 이해로 전환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아름다운 샌디에이고의 풍경과 그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많은 시민들의 현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뜨거운 공론을 불러일으키며 시민들이 피상적인 인상을 넘어 이 위기의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개인적인 요인들을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이니셔티브도 중요한 대응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은 함께 모여 필요한 이들에게 음식, 의류, 정신적 지원을 제공하며 연대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긴급 구호를 넘어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시민들이 직접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는 노숙인 문제의 해결책이 정부 정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연대와 행동 속에서도 답을 찾아야 함을 시사합니다. 샌디에이고의 종교단체와 비영리 조직들도 노숙인을 돕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담, 의료 지원, 재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사회적 장벽을 허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예술가 단체가 공공벽화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샌디에이고 노숙인들의 삶과 희망을 그림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야기들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함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인 움직임이 되었습니다. 미디어는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큐멘터리와 심층 보도를 통해 단순한 통계를 넘어서 개별적인 이야기와 얼굴을 조명하면 대중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여행 다큐멘터리는 샌디에이고의 숨겨진 골목길을 따라가며 노숙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와 감정을 통해 뉴스 헤드라인만으로는 알 수 없는 복잡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단순한 인식 제고를 넘어 대중이 이 문제에 더 깊이 관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샌디에이고의 노숙인 문제는 도시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공중보건, 안전, 지역 경제에도 큰 파급력을 미칩니다. 과밀 상태의 노숙인 보호소,
응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높은 수요, 그리고 사회복지 시스템에 대한 압박은 도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노숙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 법 집행,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지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인의 증가로 인해 지역사회의 결속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긴밀하게 연결되었던 지역들이 이제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인해 분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유한 지역과 소외된 지역 간의 격차는 도시의 공동체 의식을 약화시키고 도시 전체의 공동 목표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위기는 가장 찬사받는 대도시에서도 사회적 균열이 존재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불평등, 기회, 그리고 공공정책의 역할에 대한 불편한 진실과 직면하도록 만듭니다. 공중보건 관점에서도 노숙인 문제는 심각한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노숙인들은 만성질환, 정신건강장애, 그리고 보호소 내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전염병에 취약합니다.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며 결국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시스템 전체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가 과도한 비용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지만 응급 의료 서비스, 경찰 대응, 그리고 노동력 상실과 관련된 장기적인 비용을 고려하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지속 가능한 주거 및 지원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초기 비용이 높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공동체의 전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산과 자원의 배분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샌디에이고를 넘어 세계 여러 도시도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으며 일부는 노숙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다양한 접근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샌디에이고의 지역 정책과 지역사회 이니셔티브를 형성하는 데 유용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헬싱키, 비엔나, 그리고 뉴욕의 일부 지역에서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정신건강 서비스, 직업훈련, 그리고 사회 재통합 프로그램과 결합한 포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문제 해결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실질적인 희망과 사례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노숙인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도시들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많은 지역에서 일시적인 해결책보다는 사전 예방 조치와 장기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유럽 도시는 주거 우선, 하우징 퍼스트 모델을 채택하여 개인이 재활의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먼저 제공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즉각적인 안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약물 남용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이러한 도시들의 경험은 정부기관, 비영리 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통합적인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문화적, 사회적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이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도전을 지속 가능한 변화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샌디에이고와 같은 도시는 단기적인 해결책을 넘어서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그 핵심은 저렴한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주거 환경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할 경우 다른 모든 지원 정책의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신규 주택 건설에 대한 투자, 기존 건물 개조, 그리고 소형 주택 마을이나 공동 주거 모델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결책들은 노숙인들이 다시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노숙인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지원 서비스의 강화도 필수적입니다. 정신건강 서비스의 확대, 약물 남용 치료 프로그램, 직업훈련 이니셔티브 등은 개인이 독립적인 삶을 되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입과 지역사회의 활동이 결합되어야만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 방식은 단기적인 어려움을 완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숙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도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지방정부, 비영리 단체, 그리고 민간 부문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원을 결합하고 전문 지식을 공유하며 노력을 조율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은 보다 효과적이고 확장 가능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실험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는 도시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한 파일럿 프로젝트에서는 저렴한 주택과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를 결합하여 노숙인들의 재범률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한 여행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도 강조된 바와 같이 이러한 이니셔티브의 변혁적인 힘은 지역사회 주도형 협력 솔루션이 보다 희망찬 미래를 만드는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데이터 수집 또한 필수적입니다. 다양한 이니셔티브의 결과를 면밀히 추적하고 증거 기반으로 전략을 조정함으로써 정책 결정자들은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 추적 및 예측 분석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지원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샌디에이고의 두 가지 모습을 되새겨보면, 즉 여행객들이 찬탄하는 햇살 가득한 활기찬 도시와 노숙인들이 직면한 숨겨진 어려움 사이에서 현대 사회의 도전 과제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탐구한 문제들, 급등하는 주거 비용, 구조적인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사회의 경계에 놓인 개인들의 고군분투은 인간 경험의 복잡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잡성 속에는 기회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다시 상상하고 서로 다른 세계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이번 여정을 마무리하며 샌디에이고와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얻은 교훈을 계속 마음에 새깁시다. 이제 행동을 취해야 할 때입니다. 노숙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적 경계를 넘어 경제적 제약을 뛰어넘고 문화적 차이를 초월하는 통합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표면적인 것만 보지 않고 보다 포용적이고 따뜻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도전입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쉽지 않지만 공감, 창의적인 사고, 그리고 협력적 노력을 통해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치 이 여행 다큐멘터리에서 다양한 삶의 여정을 기록한 것처럼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모두를 포용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에 동참할 것을 초대합니다. 함께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바꾸고 모든 사람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반드시 필요한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커뮤니티를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이슈를 함께 탐구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